그래서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 희망 이런 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상당한 압박이 될 때도 있고 또 그게 없어서 좀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아까 탄계시로라는 이제 또 일본이 또 교육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 아까 그 유도리 세대의 교육이 왜 실패했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교사가 준비 안 됐다는 얘기를 그거는 패스트푸드 요리사에 갑자기 레스토랑 요리를 맡긴 거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냥 딴 땡땡 하고 탁 하고 손님 끝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입시교육 이런 데 길들여지는 사람한테 토론식 수업을 하라고 갑자기 맡겨버리면 당연히 그런 일이 나지 수업이 되겠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육도 크게 부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실패했죠. 돌아갔다 해서 원점으로 재회귀하는 거 아니죠. 방향을 맞는 거니까. 그래서 2012년 올해부터 일본도 2022년부터 바뀌어요. 똑같은 게 내용 90년 같습니다. 이건 뭘 가르칠까? 지식 습득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르치게 할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말로 역량 중심 교육이 맞다 해야 된다. 암기 위주가 아니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된다. 근데 비판받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애들이 수업 양을 줄여버리니까 정말로 대학 가서 알아야 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유도리 세대가 실제로. 그래서 교도대학 같으면 이상한 문제를 내요. 뭐냐면 애들한테 원주율을 3.14 뭐 가르쳐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3.1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좀 편하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쿄대 같은 건 입시 문제를 내면서 원주율이 3.05 이상인 걸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교육 잘못했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경우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이과 아니면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더 이수 연구, 주체적인 탐구 학습 이런 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사를 재교육시키겠다. 실패했으니까. 교사 자격증을 개혁할 때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뭐 교대사대 안 나와도 특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많이 폭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 때 고교학점제는 뭐든 우리도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교사들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최근에 교원 양성 체제를 바꾸는 토론에 들어가고 있어요. 국가교육회의에서. 지난주에 제가 호남권의 지자체의 대표로 이렇게 하는 교육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대, 사대, 교수들, 학생들, 학부모들,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지자체 다 모아가지고 입장 내봐라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교육부는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성 체제 자체를. 현재 양성 이런 체제로는 깊이 있는 교육을 못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대, 사대 반발하는 거고. 뭐 저도 그랬지만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 청소년 작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하는 데도 있고 뭐 여기는 목공 하는 데인데 이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들한테 3개월 과정으로 같이 가르쳐요. 이분들은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애들 뭐 가르치만 하면 이렇게 가버리고 맨날 전화하고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광주에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잠자고 있는 것보다야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라도 좀 배우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작업장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광주에는 전국적인 모으면 되고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먹공교육, 가족공예교육, 바리스타 교육, 뭐 제빵교육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이런 뭐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이 삶의 기술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걸 배우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좀 키워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아닌 것 같아요? 얘들은 여기서 뭔가를
자기가 여기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더라도 전문가가 되지 못해요. 네.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작업 공간 같은 곳인데 선생님들은 애들을 그렇게 품고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1년의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애들이 뭐 전부 다 전문가가 돼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를 탐색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탐색을 해서 직업훈련학교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어떤 특정 과를 하나를 지정을 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 적성에 맞을 수도 있겠다. 애들이 항상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단계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하나 얻어가거나 선생님하고 유대관계를 하나 얻어가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라는 문화에서 힘들어했는 애들한테 뭔가 하나를 얻어가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뭔가 하나 얻어가는 뭔가 하나가 뭐예요? 기술 쪽은 아니다? 이제 만약에 기술 쪽에 적성이 맞으면 그쪽을 얻어가고 내가 그쪽에는 아무 관심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학교를 거절하는 학생들은 2학년 과정을 쉬었다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쉬는 동안 그 아이들 뭘 얻을 수 있는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 2학년 과정 한 해가 이 학생이 3학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의 기회를 얻는 거죠, 시간이. 네.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는 중학교 과정 정도를 진로 탐색 단계로 보거든요. 자기학기 제가 진로 탐색 해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오면 실제로 이 직업계고를 가든 인문계고를 가든 취업을 하기 전 단계 혹은 대학 진학 전 단계에 실질적으로 직업 능력을 준비하는 과정 탐색을 중학교 때 해서 탐색 끝났으니까 나는 공고 갈래, 나는 인문계 갈래, 대학 가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대학이 필요한 공부를 고등학교에 좀 준비하는 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사학과 갈 건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 수업으로 한국사, 무슨사,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대학 갈 준비하는 거고. 우리 교육제도, 현재 교육제도의 고등학교 과정은. 근데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애들도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대학 갈 때까지 탐색을 하죠. 그 탐색의 시간도 주고 있고 상담도 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동의 되는 것은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 제과제빵, 뭐 바리스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학생들과 교감하고 매개하고 소통하는 어떤 매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만 가르치는 게 목적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 자급자 학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저걸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를 해버리는 애들이라고요, 애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와서 목공 기술 배우고 뭐 가죽공예 배우고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그 기술 배우는 게 중심이 아니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 몇 부부거든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이런 어른들하고 어울리고 뭐라도 얘기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런 의미가 사실상 더 크죠. 3개월 배워서 뭐 하고 있어요, 얘들. 이 사람들 힘들어요. 3개월 배우면 맨날 가죽공예하면 찍 잘 구워가서 비싼 재료만 날리고 이 사람들은 나무만 날리고 이런 애들이에요. 아무 도움 안 되는 애들이라고. 그리고 있어 봤자. 할만하면 딴 가불 애들이고 자꾸 골치 아프게 하는 애들이고 그래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또 받고 이러면서. 광주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는 요 자갑적 학교 혹은 프로그램 청자학교가 아이들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제가 생각할 핵심 부분은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 기술이 삶의 기술은 아닌 것 같고 삶의 기술은 관계 맺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당신 나한테 왜 가르쳐? 배우고 싶은데 하는 애들한테 없었던 게 관계적인 능력이거나 의미라고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의미가 저절로 나오죠. 저도 공부를 재밌어서 한 건 아니고 엄마 아빠 효도하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한 거거든요. 엄마 아빠 좋아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까지 간 게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삶의 의미고. 어린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도 효도해야지. 엄마 아빠 좋아하니까 하고. 근데 그것조차 없는 아이들이면은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제일 큰 거고.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 하나 있는 거. 근데 요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안 해줘도 이 학교 와서 예쁜 애 하나 갔는데 제가 날 좋아한 것 같아. 의미 있는 거죠. 이 학교의 의미가. 이 밥 맛있어. 이것도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느냐? 없으면 마련해 줄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의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정말 삶의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아요. 좀 고급적으로 말하면 삶을 디자인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여기가 목공 학교인데 목공 기술은 내가 못 배웠지만 이 아저씨가 어떻게 사업하지는 않았다. 옆에서 물건 따오고 일을 하고 뭐 어떻게 만나고 하는 걸 봤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봤다. 내가 적어도 내가 이 사람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는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삶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못 가르치고 있건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기술, 관계 맺는 거, 실제로 삶하고 접촉하는 걸 막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제도교육이. 밤 10시까지 잡아보니까 애들이 삶을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기는 적어도 그건 낫다는 거죠. 그래서 밤 10시까지 잡아놓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잡아놓더라도 적어도 삶과 더 가까이 있는 걸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삶과 더 가까이 있는 거고. 대한교육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디자인 싱킹, 디자인 사고 능력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역량 중에 아주 중요한 역량이고 문제결 역량이기도 하면서 이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핵심이라고 보는 건데 그 디자인 스킹 능력은 기존의 지식들을 내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시기로 수업은 아니니까